제일부터 코너 하나만 있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정서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 환자 자체는. 성형외과학은 글쎄요, 그 5가지에서 6가지 분야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 기초 분야, 뭐 사람의 그 뭐죠, 피판이라고 그러죠. 전체 전 몸에 있는 혈관경을 이용한 그런 피판술을 하는 기초 분야, 또는 뭐 리서치라서 세포 같은 거 연구하는 학문이 있고요. 유방학이 따로 있고, 세 번째는 선천기형, 네 번째는 미세수술, 다섯 번째는 손발 사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가님이 물어보신 미용 분야에 이제 여러 분야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또 다시 또 코, 얼굴, 뭐 유방, 또 귀, 눈, 뭐 지방, 미세수, 최소 침습 수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톡스, 필러 같은 것도 다 속하는 것이고. 재건하고 외상 때문에 대학병원을 찾느냐? 10에서 20%는 외상 환자고요. 그리고 뭐 흔히 쉽게 얘기하는 교통사고 후에 무슨 골절 환자 이런 것들이 다 속하게 되는 것이고, 암 제거 후에 정복술, 암을 제거하게 되면 연부 조직이나 경부 조직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 피복하는, 그게 다 기초 분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술을 하면서 외형을 복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 만약에 바디 파트가 없었을 때 그 분야를 메꿔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미용 수술로 실패된 환자들, 코가 막히는 환자들, 그러니까 고형물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미용 수술을 코믹화해서 뭐 3번 해야 코가 제대로 된다, 뭐 4번 해야 제대로 된다,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한 번에 끝나야 되는 수술이고, 가능하면 자가조질 이외의 물질을 잘 쓰지 않고 안전하게 코 수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뭐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저희는 목적 자체가 돈을 버는 것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은 좀 안전한 수술, 환자한테 득이 되는 수술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코 수술 중에 코는 호흡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수술 도중 자체랄지 아니면 수술 후에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격을 건드리고 그러면 뒤쪽으로 피가 보인다든지 하면 위험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안전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신 마취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불안한 수술 할 건가, 아니면은 자기의 코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숨 쉬는데 지장 안 받으면서 최대한 자기 조직으로 아름다운 코를 가질 것이냐, 그 차이죠. 제일 많은 코 수술의 분야는 미용이에요. 재건도 물론 하지만, 그러니까 재건 후에 무슨 만약에 그 안면골 골절이 있어서 코 분야가 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치는 게 비골이죠. 코뼈. 코가 무너져서 기능 자체가 없어지고 모형 자체가 없어진 사람도 물론 재건하고요. 제가 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미용 환자입니다. 미용 수술 후에 합병증 환자들, 저는 코가 막히는 환자들, 그 환자들을 예쁘게 하면서 기능도 회복하는 수술이 제 수술입니다. 원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이에요. 원칙에 따라서 해서 최대한 자기 조직을 이용하는 게 좋죠. 근데 자기 조직이라는 건 뛰어야 될 시간이 있고, 또 사실 비용적인 면에서 코스트 이펙티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뛰는데 시간이 1시간, 2시간 더 걸리기 때문에. 자가 조직은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연골 부위는 뭐 귀연골, 비중격 연골, 늑연골이 있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뭐 진피를 띌 수 있는 부분이 뭐 귀 뒤, 엉덩이 사이, 뭐 그런 데가 있죠. 팔 안쪽도 있고. 뼈는 이식을 잘 안 하죠. 코는 말랑말랑한 조직이고 연골하고 살로 한 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코 숨 쉬는 그 길을 잘 알고 또 숨 막히는 걸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코 안에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겉에만 예쁘게 만들어봤자 그건 오래 가지 못하고 위에다가 휜 코에다가 보형물을 넣어봤자 휘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를 고치지 않고서 수술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작용은 흡수입니다. 흡수. 자기 조직은 피가 가서 자기 것이 되기 전에는 남의 거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자기 것이 완벽하게 되면 테이크가 된다 그러죠. 생착이 된다 그러는데 생착되면 내 거지만 생착되기 전까지는 흡수의 위험이 있고 특히 진피 조직은 흡수가 많죠. 그거에 반해서 이 보형물 이물질은 갖고 있는 한은 계속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은 과도한 보형물의 사용은 오래 못 가는, 다시 말해서 유효기간이랄까요? 그 유효기간이 있기 마련이고 10년 뭐 20년 잘 살았다고 하지만 또 문제도 많이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살면서 하루에 몇 번이나 코를 이렇게 올립니까? 만지고 코를 풀고 세수할 때 걸리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자극이 가는 거죠. 보형물에 있다는 것은. 자기 조직이라는 건 자기 조직이기 때문에 뭐 자기 것으로 테이크되는 한 완전히 자기 거죠. 자기 거기 때문에 저는 자기 조직을 고수하고 있죠.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론 힘도 더 들고 복잡한 코 수술은 4시간에서 5시간 하고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 조직 준비하는 데만 해도 1시간, 2시간 걸리고 늑골 뛸 때도 1시간 걸리고 뭐 다반사고요. 귀연골도 양쪽 뭐 요새는 뭐 없는 사람도 많고 귀연골 뛰는 데만도 1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누가 그렇게 어려움을 선택하면서까지 코 수술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10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하다가 이제 5-6번까지는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거죠. 뭐 심지어 어떤 환자는 자기 기분 전환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제가 2005년도에 미국 연수를 떠났는데 그 전에 예쁘게 된 여자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7년도에 저한테 다시 왔어요. 제가 2년 동안 미국에 갔다 왔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코암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코가 저렇게 변했나? 그래서 병력을 청취해 보니까 그 사이에 딴 데 가서 또 한 거예요. 좀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서 그래서 무슨 뭐 관상을 보니까 여기를 더 키우나 그래서 했다는 거죠. 했는데 여튼 과도한 보형물 사용해서 결국은 저도 골마서 왔죠. 염증이 생겨서 왔는데 아주 큰 고생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기억에 남는데요. 그건 비일비재합니다. 주로 하는 게 이제 과도하게 휜 코, 코가 막히고 과도하게 매부리가 심하거나 이제 그런 환자들은 이제 저한테 첫 번째로 오는 환자들은 이제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그 일반 병원에서 손대기 좀 무서운 케이스들 그런 1차적인 코가 저한테 오면은 저는 기분이 좋죠. 왜냐면 비교적 쉬우니까 그런 환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합병증이 생겨서 염증이 생기거나 해서 구축이 돼서 거의 코가 뭐 2cm도 안 되게 짧아진 사람들 또는 콧구멍이 막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데 그런 환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적절한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딱딱한 조직은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잘 그런 걸 늘리게끔 또 1차, 2차 수술까지 또 해야 되고 구축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생기면 연부 조직은 안에 지지하는 그 뭐랄까 연골이 없으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늘리기라는 거는 한 번 짧아진 연부 조직은 늘어나질 않아요. 잘 짧아진 코를 늘리기 위해서는 약을 적절히 써서 좀 유화시키고 그리고 그거로도 다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방리를 통해서 충분히 늘려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수술이 처음에 잘해야 되는 거고 한 번 망가진 코는 다시 복원시키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일 말랑말랑한 거는 귀연골이죠. 만져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 탄성 연골, 일라스틱 카틀리지라고 귀가 제일 말랑말랑하고 근데 코에는 코에 있는 연골을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비중 연골이 제일 우수한데 요즘 저 환자들이 들어가 보면 다 없어져 있어요. 다 이미 썼어요 누가. 마지막 선택은 늑연골인데 늑연골은 상상하다 하시다시피
딱딱하고 잘 휘어요. 네, 띄어놓으면 휘기 때문에 잘 써야 됩니다. 코 수술할 때 특히 이제 뭐 감기에 걸렸거나 자기 상태,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코 수술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코 안에 균을 갖고 있어요. 이 피부에도 다 균이 있죠. 귀하고 코도 굉장히 더럽다고 상상이 되시잖아요. 균이 많은데 그거를 고려치 않고 수술을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보형물을 쓸 경우에는 저도 보형물을 1년에 한 10개 이하로 씁니다만 보형물이나 특히 자가조직 쓸 때도 코에 항상 내재균이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의 균이 뭔가를 알고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희는 예방적으로 코 안에 균 검사를 합니다. 하고 그걸 2번을 하는데 아마 다른 병원들에서는 잘 안 해요. 왜냐면 그래봤자 뭐 항생제 쓰면 되지. 근데 저는 몰라요. 저는 코후에 염증으로 온 환자들 너무 많이 봐서 그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안전하게 수술해야 된다 이거죠. 안전하게. 고름 나오고 말겠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드름 터져서 고름 나오고 이거 말겠지가 아니라 보형물을 빼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하튼 코 수술은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항생제도 꼭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하고 나서 숨이 잘 쉬어져야 되니까 기능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도한 것보다는 안전하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Potentially infectious flora, 그러니까 잠재성으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내재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 종류 중에서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메치실린계 메치실린 항생제 내성인 균들 이런 균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공기도 나쁘고 미세먼지도 있고 또 더군다나 수술을 여러 차례 한 사람들은 몸 안에 균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균 검사를 꼭 하고서 수술을 해야 안전하고 보형물 쓸 때 적절하게 쓰면 좋지요. 그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 조직이 아프지도 않고 실리콘으로 모양을 낼 수 있다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좀 코 안에 있는 그 구조물을 좀 고려하면서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 그것도 교치면서 뭐랄까요 우리 콧살이라고 얘기하는 그 비갑계 같은 부분도 다 고려해서 코 안에도 밸브가 2군데가 있거든요. 외비 밸브가 있고 내비 밸브가 있는데 내비 밸브를 고려하면서 수술하는 사람이 전문의들은 많은데 미용 수술을 꼭 전문의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의사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수술하면 큰 코를 다친다. 코 수술하고 나서 큰 코 다치는 거죠. 근데 여하튼 이렇게 내재성 균을 잘 컨트롤하면서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적절한 항생제, 다시 말해서 MRSA를 아시잖아요. MRSA라는 거 아시죠? 메치실린의 그 내성이 있는 포도상구균인데요. 그런 균주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항생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아도 그건 아무 효과도 없는 균이거든요. 근데 그런 균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한 다음에 고름이 나왔어요. 원인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항생제만 맞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뭐 코가 무너져서 오는 사람이 많죠. 적절한 항생제를 써야 되는 거고 적절하게 연고도 미리 발라야 되는 거고 적절하게 뭐랄까요 수술 후에 적절한 항생제를 써야 되는 거죠. 세척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수술 도중에 세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엄청나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 긴장합니다. 그런 균이 있는 환자를 수술할 경우에. 오늘 고름이 나온 상태에서는 그런 균이 많이 나와요. 염증 검사는 균 검사 그냥 저희가 하는 대로 코에서 코를 살짝 닦아서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고름이 나온 경우에는 고름을 직접 침주 검사를 하죠. 요새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98% 이상의 민감도 특이도가 있다고 그러죠. 심지어 뭐 99%라는 얘기도 있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6시간에서 하루 사이에 전부 균주를 알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외국 문헌에는 뭘로 나오냐면 전체 코 수술의 감염률이 되게 떨어진다. 코 수술은 항생제도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논문이 있어요. 심지어 코 수술은 항생제를 쓰지 말자. 근데 우리나라의 그 환자 대상군하고 달라요. 전혀 환자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축소술을 하죠. 외국에서는 코가 크기 때문에 축소술을 하는데 우리나라 환자들은 뭐 동양계 환자들은 증대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식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식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 조직조차도 5일에서 7일 사이에 자기 화가 생착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제일 많이 보는 게 휜코, 그다음에 그 매부리코, 코막힘, 동반된 경우. 그러니까 코 막혀서 그 과를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일단 비중격 수술한 후에 이 반대로 매부리코 반대로 안장코가 오죠. 말안장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안장코 변형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 뭐나 네 가지 변형이 제일 많고 그 뭐랄까요 처음 수술하는 프라이머리 케이스로죠. 그다음에 2차 수술 케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용 수술 후 합병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냥 평범한 코. 평범하고. 예, 남이 봤을 때 코가 똑똑하고 예쁜데 한 년지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코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말랑말랑한 코, 숨이 잘 쉬어지는 코. 문제가 있어서겠죠. 문제가 뭐 어느 한 부분이 뭐 튀어나왔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좀 삐뚤어졌다거나 아니면 뭐랄까 고름이 나왔다거나 진짜 그런 뭐 문제가 있으니까 하겠죠.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기본적인 자세가 이렇게 먼 데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멀쩡하게 수술이 잘 되고 원장님이 그랬다는데 코가 막히다고 온 사람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코 모양이 이쁘고 자기도 모양은 만족하는데 코가 막힌다. 근데 검사해 보면 코가 막힌다는 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기도 검사라는 게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보면은 정상 코로 나와요. 그래서 본인은 코가 막힌다고 느껴요.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 막힘은 주관적인 증상이고 우리 검사는 객관적인 소견인데 이 주관적인 검사와 객관적인 소견이 일치하지 않아요.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고 주관적인 소견을 믿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막힌다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요. 막히는 거예요. 그 사람. 단지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이는 부위가. 약물 치료를 먼저 하는 거죠. 약물 치료에서 이게 계절적인 요인인지 뭐 환절기 때는 코 기능이 안 좋죠. 두 번째는 코 이렇게 힘들게 수술하는 부위를 건드리지 않고 딴 부위를 좀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비갑계랄지 코 주위에 있는 점막 부분의 비염이랄지 이런 거를 고려해보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그마저도 안 되면 모든 검사를 통해서 이 비밸브에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면 수술 다시 하는 거죠. 비밸브 재건을 하는 거예요. 비밸브 재건술은 완전히 다른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비밸브 제거는 자가 조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수술이에요. 이물질로 할 수가 없어요.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이었는데 똑같이 코 수술 3번인가 받으시고서 이거 죽어서 왔어요. 자기 인생 끝났다. 어떻게 그분은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그 복합 조직 이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고압산소 치료가 있기 때문에 뛰어다가 아까 말씀하시는 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뛰어다가 붙이면 대부분 죽어요. 그냥 잘 안 살아요. 그러니까 피부 이식은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피부가 아니라 이제 이런 복합 조직, 연골도 있어야 되고 지방도 있고 피부도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이식한다 하면은 고압산소 치료를 해야 돼요. 피가 잘 안 가기 때문에. 근데 대학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연탄가스 맡았을 때 왜 고압산소 들어가잖아요. 산소 분압을 높이는 거예요, 조직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잘 안 하는 이유가 산소 분압이 낮아서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로 복합 조직 이식한 다음에 산소 치료도 살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살기 힘든데 여하튼 그래서 뭐 거의 그분은 일 없어서 맨날 찾아와서 얼굴 보고 가고 그러세요. 그런 분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남자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남자들이라고 해서 코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가 죽진 않아요. 코 수술하면 여기가 제일 잘 죽어요. 그 과도한 기대, 과도한 과도한 기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기대가 가장 설득시키기가 어려우면서도 쉽기도 하죠. 저는 보통 이렇게 그것도 있죠. 그 가상성형, 그 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겠다 그걸 신봉하지 않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그 연구 그 논문 쓸 때만 쓰지 환자한테 직접 상담할 때 쓰지 않아요.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허영심, 또 나오네 허영심. 자기 조직, 자기 조건하고 동떨어진 수술해달라는 경우, 그런 경우 곤란하죠. 잘 설득시키죠, 잘.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가 같은 시선으로 같은 목표를 보고 있어야 만족도가 높은 거지. 나는 여기를 보고 있는데 환자는 딴 기대를 하고 있다면 그걸 맞춰가는 게 상담이죠. 맞춰가서 결국 가능한 결과를 설명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 가능한 결과를 눈 감고서 수술 후의 결과를 환자가 생각하는 것하고 의사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최대한으로 서로 이렇게 합치해가는 과정이 상담이고 그래야만 이제 환자가 끝나고 나서 고마워하죠. 어느 정도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용 수술은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 자기의 바디 이미지, 신체 자아의 그 격을 높인다라고 생각하고 수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찾는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에 맞지 않는 상상이나 기대를 버리고 자기 현실에 맞는 그런 조건을 충분히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수술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전에는 이제 환절기 때 자기 몸 상태를 잘 알 거니까 자기가 어떨 때 컨디션이 안 좋다, 특히 봄, 가을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겨울에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를 피해서 수술하는 게 중요하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수술 후에도 긴 시간 동안 수술했기 때문에 자기 면역 상태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제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술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담배는 물론 수술 후에 피시면 안 되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기 몸 상태를 최선으로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양인의 코는 일단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는 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 안에 있는 그 비중격의 크기가 작고 코에 연골이 두 종류가 있는데 다 작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피부는 두껍습니다. 진피도 두껍고 진피하고 그 연골 사이에 있는 피하 조직, 지방도 많고 코뼈도 작고 이렇습니다. 동양인의 수술은 증대시키는 수술이고요. 서양인의 수술은 축소시키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외국에도 많은 좋은 논문들이 있는데 별 참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코 수술은 동양인의 코 수술과 서양인의 코 수술은 180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동양인의 코 수술은 일단 골조공사라고 그러나요? 뼈대를 세우는 수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를 가운데 축과 양쪽의 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운데 축을 잘 세우고 양쪽 그 연부 조직을 잘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수술이 진행이 되죠. 기능도 좋게 하면서 코 모양도 좋게 하는 그런 코 수술이 그 일반인들은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휜코 교정술은 안에 있는 비중격을 같이 고쳐주기 때문에 코의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그거 이제 위에도 이제 그 2차적으로 문제 생긴 코들이 주로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옵니다. 그 모양은 좋은데 코에서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아파요. 그 숨을 잘 못 쉬면 입으로 쉬실 때 입이 마르고 목 뒤에 감기랑 달고 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많은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코 수술 여하튼 뭐 잘 선택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2차 수술도 많이 하고 봅니다. 그 환자들이 기능적으로 떨어진 경우는 개선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재수술하러 오신 분들 공통점이 굉장히 우울해하시죠. 우울하고 뭐 상상만 해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는 얼굴의 가운데 있고 항상 보는 것이고 세수할 때도 보고 많이 오는데 하여튼 제일 많이 보는 경우는 2차 수술 후에 그러니까 2차 그러니까 수술 합병증 후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죠. 뭐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저 어떻게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연부 조직 크게 얘기하면 이제 연부 조직의 문제와 또는 어떤 보형물의 문제 또는 어떤 코 안쪽에 있는 기능상의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코 안을 해결 안 하고 겉에만 해결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코 안만 해결한다고 해서 환자가 만족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그러니까 기능 포함해서 구조와 바깥에 보이는 그런 미용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일단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열어봐야 아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CT를 찍고 뭐 다 검사를 하지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고 열어봤을 때 환자한테 들었던 그런 병력과 전혀 다른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 번 수술 받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2차 수술 때는 자가 조직을 쓰거든요. 왜냐면 이물질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연부 조직의 문제가 많을 경우에는 보형물 같은 걸 쓰면 안 돼요. 안 되고 써서도 안 되고 그리고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가 조직을 쓰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자가 조직을 이미 다 쓰고 오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귀연골 양쪽에 쓸 수 있는 귀연골 다 누가 써버렸다든지 딴 선생님들이 코 안에 있는 비중귀연골은 뭐 태반이 다 썼어요. 제 환자 중에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70% 이상이 비중격을 다 쓰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30%밖에 제가 못 썼고 그다음에 늑연골 같은 경우도 이미 한 군데는 띄고 사용을 하시고 특히 요새는 그 기증늑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써서 오시는데 여하튼 제 결론은 그러니까 제 애로점은 어려워요. 이차 수술이 제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기능을 개선시키면서 미용적인 그 부분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관점과 역량을 가진 의사한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형물로 모양만 내는 것도 아니고 기능을 살리려고 기능만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또 안전한 방법 더군다나 이제 그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코 수술은 평생 한 번 하는 수술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안 되면 또 하지 뭐 이게 아니라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한 번 더 하지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나는 이 아픈 코 수술을 한 번만 하고 말아야겠다. 그러려면은 잘 알아보고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그 선생님한테 가서 수술하는 게 중요하겠죠.